안녕하십니까. 3장 행렬식 네 번째 시간 선형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행렬과 크레머의 규칙을 이용해서 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행렬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응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선형방정식의 해법인데 역행렬을 이용해서 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크레머 규칙을 이용해서 선형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행렬식의 응용,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형방정식을 표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렬 A에 대해서 X는 B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형방정식이. 여기에서 n개의 변수에 대한 n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선형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특별히 여기에서 A가 가역적이면, 즉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것이 옆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A의 인버스 B가 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A가 이 뒤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요. 그래서 A의 역행렬을 구한 상태에서 B를 곱해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X, 즉 선형 시스템의 해가 됩니다. 자, 선형 방정식과 선형 시스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선형 방정식이 여러 개 있으면 선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3-21번입니다. 선형 시스템에서 역행렬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선형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선형 방정식이 3개가 있는 선형 시스템인데 보통 이게 이제 중괄호를 표시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들을 모아놓은 거, 개수행렬.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을 여기 1, 여기 1이 있으니까 여기 1, 1, 그다음에 여기 1, 2, 3, 1, 2, 3, 1, 3, 6, 2, 6, 13. 요것이 A이고 요 A를 개수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상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이 바로 B의 행렬입니다. 뭐 열벡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A 개수행렬을 구했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A 개수행렬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렬이 이미 구해졌다고 한다면 또는 우리가 구했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이 선형 시스템의 해가 뭐냐? 유일한 해를 갖습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면 유일한 해를 갖는데 그 유일한 해는 즉 X는 뭐냐? A의 역행렬에다가 B 행렬을 곱해주면 됩니다. 두 행렬의 곱을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해서 5가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즉 X는 사실은 X, Y, Z가 되겠죠.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6, Y 값은 5, Z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형 시스템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3-22번 주어진 선형 시스템의 해를 역행렬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것을 개수행렬, 즉 3, 2, 1, 1, 1, 2, 2, 1, 1 여기 개수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행렬 5, 1, 2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자, A의 역행렬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이 A가 요거잖아요. 요거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역행렬을 이용해서 풀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역행렬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A하고 단위 행렬을 놓고 요 A 대신에 I로 바꿔준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때의 역행렬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역행렬을 구했다라고 전제하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선형 시스템의 X값은 뭐냐? 즉 역행렬 곱하기 B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어지면 요 값이 나오는데 요 지금 미지수를 뭐 x, y, z로 넣었지만 여기서는 x1, y, x2, x3로 놨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x1 자리의 값은 0, x2의 자리의 값은 3, x3의 자리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푸는 방법. 역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x를 구하는 방법은 역행렬 곱하기 상수행렬을 곱해주면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 역행렬을 구한다는 것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방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첨가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과 또는 뭐예요? 수반행렬을 찾아서 구하는 방법.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개의 계산을 해서 구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이 선형 시스템의 x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크레머 규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가역적이라고 하면 가역적이어야 유일한 해를 갖습니다. 유일한 해를 가질 때 상수행렬을 요거라고 놓으면 자, 요거의 해집합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요때 이 A의 첫 번째 자리 여기 x1을 구할 때는 A의 첫 번째 자리에 B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x2를 구할 때는 A의 두 번째 열 대신에 B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x1, x2, xn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뒤에 공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x1은 어떻게 구하느냐? 행렬식을 구했다면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안 쓰고 A의 행렬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행렬식을 구하는데 x1일 때는 이 B행렬을 요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죠? I의 두 번째, A의 I의 n번째 이런 식으로 요 자리 첫 번째 열의 자리를 상수 행렬로 집어넣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래서 요거의 행렬식을 구해주면 됩니다. x2는 두 번째 열에다가 열 벡터 즉 비행렬, 상수행렬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xn은 맨 마지막 자리에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리를 빼고 상수행렬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행렬식을 구하면 우리가 x1, x2, x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형 시스템의 특정한 해를 구할 때, 즉 전체,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이면 x, y, z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y의 값만 구하여라 그러면 요 공식만 이용하면 돼. 이거 한 번만 이용하면 y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놓기 위해서 2 곱하기 2행렬의 형태를 가진 요 두 개의 선형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행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1과 x2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역행렬을 구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때 요 크레머 규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뭐냐면 x1은 행렬식을 구하고 분자에다가 A의 첫 번째 자리에다가 요 상수항 6, 8을 집어넣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요. 요거의 행렬식을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24 빼기 16 마이너스 16 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20이 나옵니다. x2는
행여식분에 이렇게 놓고 요 두 번째 열에다가 상수항 6하고 8을 집어넣어서 요걸 행여식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AD-BC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27이 됩니다. 즉 x1과 x2의 값은 뭐냐? 20하고 27이 되는 거죠. 자, 이건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요 문제는, 이 크레머의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 변수값을 구할 때는 크레머 공식이 쉽습니다. 전체를 다 구해야 되는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역행렬 구해서 구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3 곱하기 3행렬에서 크레머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수행렬을 구하면 A의 개수행렬은 뭐가 되냐면 1, 1, 1, 1, 1, 2, 1, 2, 1. 요게 개수행렬이고 상수행렬은 뭐냐? 0, 1, 6이 됩니다. 자, 먼저 A의 행렬식을 구해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장 무식한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여인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하튼 A의 행렬식을 구했더니 9가 나왔습니다. 그럼 모든 변수의 분모에 9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에는 A 행렬에서 첫 번째 열에다가 0, 1, 6을 넣고 x2는 두 번째 열에다가 0, 1, 6을 넣고 세 번째 변수에는 세 번째 열에다가 0, 1, 6을 넣습니다. 자, 요 문제, 요 첫 번째 것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기준으로 잡고 한번 해보죠. 0 빼기, 여기 앞에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니까 빼기 1 곱하기 얘를 기준으로 빠져있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1, 1, 2,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있으니까 그 다음은 더하기 해야 돼요.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2. 자, 이거 계산해주면 AD-BC니까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2 빼기 1이 되죠. 그래서 1이네요. 1. 앞에 6이 있으니까 6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더하기 6. 그래서 9가 됩니다. 분자가 9인데 분모도 9네요. 자, 그래서 x1의 값은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x2, x3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선형 시스템의 크레머의 규칙에 따라서 해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주어진 선형 시스템에서 행렬 A, 개수행렬을 구하고 자, 2, 3, 마이너스 1, 1, 2, 1, 2, 1,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수행렬 2, 마이너스 1, 4 자,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머 규칙을 이용해서 풀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2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A의 행렬식을 구하고 A에다가 2, 1, 2에다가 두 번째 자리에다가 상수항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 그대로 써주고요. 자, 요 행렬식과 요 행렬식 두 개를 각각 구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 한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의 행렬식을 계산했더니 1이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다 1인 거죠.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1일 때는 분자는 뭐냐면 여기 앞에 첫 번째 자리에 상수행렬을 집어넣는 거예요. x2는 두 번째 자리에다 넣고 x3는 세 번째 자리에다가 상수행렬을 집어넣고 그거의 행렬식을 구하면 됩니다.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들이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니까 조금 천천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14, 마이너스 21을 구했습니다. 분모도 구해서 넣어야 되는데 분모가 행렬식인데 그게 1이라서 생략이 된 것 뿐입니다.
자, 3-26번. 자, 그림 3-4가 요거 이렇게 있는데, 전선이 이제 있습니다. 줄을 달아놓고 있는데, 자, 이쪽에 전선이 있고, 이쪽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에 힘이 가해지겠죠. 자,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장력의 크기가 T1, T2라고 했을 때, 자, 공식이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자, 이 코사인, 사인, 뭐 이렇게 삼각함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의 개수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코사인 25니까 개수죠. 여기 x로 들어갔을 때는 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t1과 t2의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역행렬이죠? 그래서 코사인 25도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25도 사인. 자, 그 다음 여기는 0하고 30.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건 2 곱하기 2니까 금방 계산이 돼야질 겁니다. 근데 코사인 25도나 사인 25도가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은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역행렬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 보니까 T1과 T2가 행렬식은 이렇게 사인 40도래요. 이제 개수행렬 행렬식은.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열에다가 상수행렬, 두 번째 열에다 상수행렬을 집어넣은 겁니다.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는 이제 근사값으로 해서 값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뭐 행렬식은 면적과 최적을 구할 때 많이 필요하다. 요 행렬식을 표현하고 요거의 크기, 즉 행렬식 값이 면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최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R3상 이제 공간이죠. 공간상에서 3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3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정육면체 S의 최적의 VS, 최적을 이제 VS로 표시한 거죠. 요걸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주어진 3개의 벡터를 가지고 풀어보는 건데,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은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직육면체가 되겠죠. 요거에, 부피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의 행렬을, 이게 공식이에요. 각각의 행렬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행렬식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러나 부피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이게 방향에 문제가 있어서 음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절대값 해줬더니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3개의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공간의 넓이가 2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형대수의 3장 행렬식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봤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 행렬식이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역행렬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역행렬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되었습니다. 물론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도 제시가 되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역행렬을 구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선형 시스템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형 시스템의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행렬식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은 이 선형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계산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